자, 오늘은 다항식의 곱셈 공식 파트 중에 응용 파트를 배울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곱셈 공식을 설명할 때 일부 응용하는 숫자에서 응용하는 내용을 일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리수를 곱셈 공식에다가 적용을 해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지 두 번째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분모는 왜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면서 곱셈 공식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알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변형은 따로 배우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변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풀이 과정을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잘 보고 따라하면 될 겁니다. 75페이지 1번을 보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죠.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해주고 넘어갈게요. 101을 제곱하라 그러면 원래는 101 곱하기 101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수를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00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 이렇게 합의 제곱을 전개하는 곱셈 공식이 있었었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면 100을 두 번 곱한 숫자, 즉 만에다가 1을 두 번 곱한 숫자 1, 그리고 100과 1의 곱, 이 두 번 나오는 거니까 200. 그래서 우리가 101을 제곱하면 얼마로 계산되는다? 1201이 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자, 2번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998하고 1002하고 곱하면 얼마가 돼? 라고 물어보면 원래 세 자릿수와 네 자릿수의 곱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곱셈식을 다시 곱셈 공식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998을 1000 빼기 2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고, 1002를 1000 더하기 2로 바꿔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 앞 똑같고 뒤 똑같은데 더하고 뺀 곱셈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앞에 있는 거 곱한 거랑 뒤에 있는 거 곱한 것만 계산하면 된다. 중간에 있는 항은 소거되기 때문에. 따라서 1000을 두 번 곱하면 100만이 되죠? 100만. 2를 두 번 곱하면 4. 그래서 100만에서 4를 뺀 값이 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37 곱하기 46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물론 얘는 그냥 곱해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 곱셈식도 40 빼기 3하고 40 더하기 6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앞에 곱하고 뒤에 곱하고 곱한 거 더하면 되는구나.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곱셈을 해도 되지만,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모양의 곱셈식이라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우리가 앞으로 곱셈을 할 때 그냥 곱하지 말라고. 알겠지?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곱셈식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곱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랑 그냥 우리가 기존의 초등학교 때 또는 우리가 중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그냥 곱하기 했던 곱셈식이랑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곱셈식들은 반드시 곱셈 공식을 이용하도록 연습을 하자. 알겠죠?
자, 두 번째. 다른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어차피 분배 법칙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리수 단원에서 유리화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3이라는 이 분수를 루트 2분의 3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한테 배웠었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리수는 분모에 올수 표현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무리수가 분모에 표현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작업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배웠었고, 분모와 분자에 우리가 어떤 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작업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배우는 거는 뭐냐면 항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내가 루트 3을 곱해야 되는 거야, 루트 2를 곱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루트 3도 곱하고 루트 2도 곱하면 되지. 그런다고 해서 유리화가 될까요?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루트 3을 곱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루트 3은 유리수가 되지만 얘는 무리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리수 된다면 다시 루트 곱하면 다시 또 무리수 계속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루트 3만 곱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루트 3도 곱하고 루트 2도 곱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곱할 때 유리수 되고 이렇게 곱할 때 유리수 되겠지만 루트 3하고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6이라는 무리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모두 분모에 있는 모든 항이 유리수로 바뀌는 게 아니죠. 이해돼요?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지만이 분모가 유리수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우리 곱셈 공식 중에 합과 차의 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선생님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랑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것만 계산 결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다고 그랬죠? 너랑 너를 곱한 값이랑 너랑 너를 곱한 값은 더했을 때 소고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유리화할 때 합과 차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유리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분모와 분자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분모가 유리수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 3 빼기 2니까 분모가 얼마가 되죠? 1.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는 같은 수기 때문에 제곱식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는 5. 그 다음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그게 두 번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유리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모를 왜 유리화하는 거냐? 분수의 표현은 분모가 유리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수는 분모나 분자가 원래는 정수꼴이어야 하는 건데, 알겠지? 분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무리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수를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할 때 반드시 분모는 유리수로 바꾼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무리수인 분수는 유리수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건데, 그런 작업을 할 때 항이 하나 있는 경우는 별 무리가 없었지만 항이 두 개 존재하는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지만이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더라.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3번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세요. x랑 y를 더한 값은 1이야. x랑 y를 곱한 값은 x랑 y를 더한 값이 마이너스 3이고 x하고 y의 곱이 1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죠? 그런 상태에서 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시계값을 계산하는 이론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x하고 y를 찾아서 대입을 해야지만이 계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값을 계산을 하려면 변수의 값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 y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원래는 시계값을 계산하려면 변수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변수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당연히 또 다른 방정식을 해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겨.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모양의 꼴을 보면 x 플러스 y하고 xy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곱셈 공식의 전개식에서 등장하는 식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이런 식들이 존재하느냐? 너무 간단해. 당연히 x하고 y의 합을 제곱하면 이런 부분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성실히 연습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x와 y를 제곱했을 때 결과는 x제곱,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항상 제곱 먼저 쓰라. 그 다음에 y제곱 먼저 쓰라고 했잖아요. 제곱이 되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x하고 y의 곱이 두 번 나오는 거니까 2xy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xy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얼마인지 찾는 게 쉬워요. 쉬워져 버려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x하고 y를 더한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알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9. xy가 1인 거 알고 있죠? 그럼 2xy는 2였을 거 아니에요. 자, 2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 값이 얼마인지 그냥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죠? 7.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따라서 x제곱하고 y제곱은 더하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간단한 거예요. 자, 어떤 관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x 플러스 y를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부분이 전개식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직접 x하고 y를 찾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을 우리가 알겠죠?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식에다가 이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도 그렇고 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외우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암기하지 않고도 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그냥 방정식처럼 사용하자라는 뜻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럼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x-y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가 곱셈 공식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전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x제곱하고 y제곱이 더했을 때 얼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너 7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7. 얘가 마이너스 2에다가 1 곱한 값인 거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x에서 y를 빼서 제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변형하지 않고도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곱셈 공식을 등식의 형태로, 알겠죠? 등식의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그냥 방정식처럼 풀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굳이 변형해서 암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분의 x랑 x분의 y를 더하면 얼마인지 찾아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분수는 우리가 덧셈을 하려면 분모가 같아야지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식을 먼저 분모를 같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우리가 분모가 다르면 분모를 곱해서 통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y하고 x를 곱한 xy로 분모를 통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는 x를 곱했을 거니까 분자에도 x를 곱해서 x제곱이 됐을 거고, 이 x분의 y에는 y를 곱했을 거니까 분자가 y제곱이 됐겠죠. 그렇게 덧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y분의 x랑 x분의 y를 더하란 말은 분모를 통분해서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답인 건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x, y를 곱한 값은 1이라고 주어져 있었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이라는 걸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몇이다? 7이다라고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것을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외우지 않는다. 그걸 외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그냥 적어놓고 방정식처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공식이라고 하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방정식처럼 풀어라 그랬지. 곱셈 공식을 우리가 변형한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곱셈 공식을 적어놓고 방정식처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곱셈 공식을 우리가 전개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x 플러스 y를 우리가 제곱한 걸 전개하면 x제곱과 y제곱의 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곱이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식의 변형의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알겠지? 전개했을 때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전개되어져 있는 식의 값을 물어본다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4번도 x랑 x분의 1의 합이 5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을 더한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이런 부분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곱셈 공식을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너를 제곱했을 때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곱셈 공식을 전개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 이제 알지? 패턴 알지? 그래서 앞에서 다르게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이. 자, 보자. 너 두 번 곱한 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x분의 1도 두 번 곱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x제곱분의 1.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x하고 x분의 1을 곱해야 되지. 근데 x랑 x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곱한 값이 1이고 그런 게 두 번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는 몇이라고 적어야 돼요? 2라고. 이렇게 적어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방정식처럼 풀겠다고. 그치? 자, 선생님은 곱셈 공식을 그냥 적은 겁니다. 앞에서 배운 걸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자, 적은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이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돼. 그럼 5를 제곱한 거니까 얼마가 돼? 25. 여기 2잖아. 그러면 너는 얼마야 돼? 23이어야 되죠. 23에 2를 더해야지 25가 될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23이라는 거를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곱셈 공식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전개할 수만 있다면 방정식처럼 풀 수 있는 거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봐. x-x분의 1의 제곱은 얼마야? 물어봤어요. 그럼 이것도 곱셈 공식이잖아요. 저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배웠죠? 그럼 전개만 하면 되는 거야. 전개만 하면 돼. 방정식처럼 풀 거니까. 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플러스 x 제곱분의 1 되죠?
곱하면 이번에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게 두 번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가 얼마였죠? 23. 23에서 2를 뺀 값이 다른 거네. 얼마지? 21. 이거 바로 찾는 거야. 그거 바로 가버리는 거야. 자, 공식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암기하는 사람은 진짜 시간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다?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 방정식처럼 대입해서 방정식처럼 풀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변형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어떻게 응용하고 변형하는지 배웠고, 변형에 관한 곱셈 공식은 별도로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